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개장까지요.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죠. 이 러시아 국영통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대반격에 나서겠다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현신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시작 출발을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601포인트였는데 시원하게 뚫어냅니다. 현재는 0.7% 오른 지점 2,619포인트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훈풍 이어봤고요. 2,620선까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2,600선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금 출발가 동시호가 구간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보다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0.5% 정도 오른 지점 872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까지 오르게 되면 코스닥 지수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동안 1% 안 되는 지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되면 0.5% 정도 소폭 상승으로 870선 돌파가 나오게 되고요. 5거래일째 상승 랠리 보여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 6월 둘째 주 출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소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봅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오르는 이유가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1.8%까지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73,500원 구간에 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점 일단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이 좀 다 오르나 하고 이렇게 보면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오히려 0.5% 하락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109,700원 정도의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발가부터 반도체 종목들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배터리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까지 현재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G화학이 1% 이상 오르면서 73만 원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종목들도 분위기 여전히 좋다고 체크드릴 수 있겠고요. 플랫폼 종목들도 상승 출발 그리고 바이오 USA 기대가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일단은 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탄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한 강보합권 수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5일 월요일도 이렇게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말 중에 참 혼재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좀 개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펴보시면 경기가 좋다, 반등한다 이런 소식들이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개월째 감소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더욱더 이 반도체 쪽을 좀 살펴보시면 반도체 4월에 전 산업 생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가지고 2분기 생산에 대한 우려감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경기가 좀 반등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양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출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동시호가 구간의 상승만큼 계속해서 탄력 높일 수 있을지 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오늘 출발 상황 정리해 주세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훈풍이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동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0.52% 상승하면서 2,614포인트 선까지 뚫어내고 있고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13포인트가량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세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70선까지 웃돌면서 강보합권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871.2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나란히 팔고 있고요. 개인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제한적인 탄력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기계 섹터가 1.5% 가까운 가장 눈에 띄는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운수창고 섹터, 운수장비 섹터 나란히 1%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과 동일하게 화학업종도 1.05%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의료정밀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만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정밀 섹터가 0.6%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종이목재 업종 약부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55%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0.5%대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셀업체들도 오늘 장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0.6%대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LG화학, 삼성 SDI 모두 1% 이내의 제한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오늘 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강보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현재는 약보합권 구간에서 등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도 추가 상승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가 1.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가 0.8%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현재 코스닥이 0.06% 점차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도 오늘장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JYP엔터, SM 같은 엔터 종목군들 오늘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JYP엔터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SM이 0.8%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조금 아쉽습니다.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0.5% 정도 오르고요. 코스닥 지수 잠깐 하락받습니다. 그만큼 지금 탄력이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정규장에서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방향성이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양시장에서는 개인 매수세에 들어오고요.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현재는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분위기가 상승이기는 한데요. 계속 변동성이 좀 나오네요. 삼성전자도 동시효과 구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되면서 7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까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소부장 종목들까지 조금 하락세가 깊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반면에 다시 한번 힘을 좀 받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지금 거의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를 보시면 개별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보셔도 라이온캠텍,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 지금 20%씩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모두 개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안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섹터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슈성 움직임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수영 캐스터 특징 종목들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묶여있기보다는 이슈성 이슈에 조금 등락하는 개별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멘트 종목군들이 오늘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쌍용 CN에 이어서 성신양회가 두 번째로 시멘트 가격 인상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난 4일에 성신양회는 7월부터 톤당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10만 5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14.3%가량 인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업계 측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이 가격 인상의 요인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인상 흐름이 7개사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분위기를 보이자 이렇게 오늘장 시멘트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성신양회가 6% 이상의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한일시멘트, 그리고 아시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일제히 2%에서 3%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멘트 종목군들 뉴스와 함께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 보시면 뉴스에서도 이미 좀 전해드렸지만 지금 14%에서 많게는 20%까지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가가 되는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성신양회가 지금 6% 정도 급등하게 되면서 조금 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쌍용 CNE에 이어서 성신양회가 일단 두 번째로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요. 가격 전가와 더불어서 시멘트 업계 수익성 개선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멘트 업계 최근 계속해서 좀 가격을 올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판가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뭐 시멘트 업계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뭐 고육지책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건설업체와의 어떤 자기네들이 이제 납품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격 판가 인상이 있으니까 네.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이제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 과연 수요에 대한 게 얼마만큼 좀 따라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걱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건설 업체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신규 공사나 이런 거를 지금 거의 다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판가가 인상됐는데 뭐 수요가 안 따라주면은 뭐 실적 개선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못할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로 좀 대응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이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 건설 종목들 가격을 계속해서 좀 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건설 종목들은 수익성이 좀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그 당연히 맞습니다. 아까 될 텐데 지금 오늘 건설주들은 안 봤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오늘 시세가 나쁘지 않게 GS건설도 한 0.7% 정도 그러네요. 오르고요. 네, 대우건설도 1% 넘게 오르고 오히려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몇 개 있네요. 그럼 좀 중소형사들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건설주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 뭐 시멘트 가격 판가 인상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수익성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나 이제 뭐 신규 공사도 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보다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이제 연착륙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죠.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뭐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많이 좀 회복을 하는 모습 좀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주들은 그냥 저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냥 저는 박스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주들에 대한 영향들까지 함께 체크를 들어봤습니다. 또 오르는 종목들 몇 가지 좀 볼까요? 섹터별로 묶어서 보면요. 지금 건설기계 섹터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성TC도 4% 급등하고 있네요. 그 외에도 이제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두산밥켓도 지금 보시면 3.9%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포티오가도 있는 것 같긴 한데 58,400원 터치하면서 오늘 신고가 59,200원까지 좀 건드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까지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뭐 그동안은 이제 실적 때 한번 움직였었다면 오늘 다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건설기계 업체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지금 가령 예를 들면은 중국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건설기계 업체들이 주요 시장이었는데 네. 뭐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설기계 수요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안 좋은 반면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판로를 북미 시장, 유럽 시장으로 좀 개척을 했는데 네.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예상을
되면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통계도 좀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런 건설기계 업체들은 그럼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미국 북미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지금 괜찮은데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까지 나타나면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중국의 그런 이제 어떤 리오프닝 효과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오프닝 기대감도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건설기계 섹터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화학 섹터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같은 영향일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효성화학 3.9% 오르고요. 국도화학도 4%. 뭐 송원산업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9%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대한유화도 지금 3.4% 정도 오르고요. 오늘 롯데케미칼까지 3% 정도 상승하는 거 보니까 석유화학 섹터들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오늘 좀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섹터도 같은 결로 보면 될까요, 전반이? 아까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5월 수출이 그러니까 5월 대중국 수출이 뭐 어느 정도 지금 올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어떻게 본다면은 개선 효과가 이런 업체들까지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학 업체나 또 철강 업체들까지 중국의 수요 회복이 나타나면은 이런 화학 업체들은 그 동안에 좀 부진을 딛고 좀 가격이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가는 그 동안에 좀 박스권에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뭐 대한유화나 뭐 금호석유나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저는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만큼 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수요 회복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좀 미지수인데 주가의 가격으로 보면은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석유화학 종목들까지 함께 좀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근데 유가가 또 2.5% 정도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감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런 것들은 좀 화학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안 좋죠. 뭐 감산을 하면은 유가가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유가를 잠시 한번 보면은요. 네. WTI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 저는 이게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잠시 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저번에 감산을 했는데 그 주가는 잠시 반응을 하면서 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 하락세. 지금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을 뭐 전체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사우디에서는 지금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유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좁은 박스권에서 좀 하향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유가 크게 오를 여지는 그게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되는 연말쯤이나 한번 오를까.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일단은 물론 여름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있어가지고 주가는 잠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석유화학 섹터에서의 유가 움직임보다는 유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밸류가 지금 예전에 $100 이상보다는 좀 낮아져 있기 네네. 때문에 이제는 석유화학 섹터에서 유가의 움직임보다는 다른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좀 잘 가고 있는데 유가에 대한 영향까지 체크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금 그 유가와 붙여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석유화학 섹터 리오프닝 쪽과 함께 좀 더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종목들, 리튬 관련 종목들도 많이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어반 리튬이 12% 급등이 나오고요. 24,600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세계 최초로 CULX라는 공법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법의 공정이 2시간에 불과하고요. 리튬의 회수율이 90%에 달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리튬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좀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따라갑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6% 정도 급등하면서 37,350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리튬으로 묶이면 금양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고요.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쪽으로 해서 그룹주들 위주로 오늘장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튬 종목들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은 여전히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리튬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런 리튬, 니켈 이제 원자재 광물 섹터는 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이 뭐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네. 주가는 중소형주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펀더멘탈로 보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엠텍이나 차라리 포스코 그룹주나 아니면 에코프로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주가의 다이내믹하고 뭐 변동성이 큰 거는 뭐 그런 쪽인 거는 맞는데
어쨌건 뭐 그런 쪽 좋아하시면 그냥 저는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그냥 사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거 원하시면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테 뭐 아니면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 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함께 리튬 종목들 체크를 좀 드렸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 USA가 오늘부터 개막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시세를 저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의약품 섹터가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큰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부합권 수준이고요. 셀트리온도 0.8% 정도 밀리면서 17만 2,100원 선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개별 종목도 그렇게 튀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지는 않고요. 참여하겠다고 한 기업들 위주로 시세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바이오 USA 그래도 좀 기대감이 그동안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리인가요, 전문가님? 그게 이제 일종의 전시회예요. 지금 네. 전시회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시는 이제 오늘서부터잖아요. 네. 이슈는 끝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하루 전 앞두고 그냥 끝나는 거다. 그 이후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냥 항상 이벤트 앞두고는 그 전날, 전전날 그냥 시나리오 매매로 들어갔으면 매도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 들썩인 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뉴스에 팔아라가 결국에 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바이오 USA가 개막을 했기 때문에 요 모멘텀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이제 수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체크 포인트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뭐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엑셀소의 주착기 시장도 상당히 분주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경우에도 지금은 약간의 하락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 반응 있었던 스코넥은 조금 올라가네요. 2%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13,650원 상단 건드리고 있습니다. MR 관련 섹터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신 분들 지난주 기대감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종목군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짤까요? 일단은 이것도 제가 뭐 체크 포인트에서 갖고 나왔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오늘 자이언트 스텝 한 1.2% 뭐 한 1% 초반대 오르고 있고 맥스트도 한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덱스터도 2% 넘게 오르고 있고 MP도 지금 한 0.7% 뭐 지금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지금 여기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MR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뭐 조금 전에 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대규모적인 그런 공격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반격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이 있다든지 같은 결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암기계공업도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오히려 좀 올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삼부토건 이 종목은 이제 시초가에 좀 많이 오르다가 지금은 3% 정도 탄력이 살짝 줄어든 상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함께 체크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오히려 상승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좀 대반격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재건 쪽으로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대반격이 나오면 이제 더 이제 오르나요? 시설물이 이제 뭐 파괴가 되면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다면 재건에 대한 금액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저는 항상 재건 관련주는 뭐 전망 기대감 가지고 좀 오르는 거고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은 좀 미리 움직이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떤 뭐 수주 계약이나 계약 공시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쪽은 그냥 테마로서 그냥 순환매로 그냥 보자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테마적인 순환매로 보자라고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일단 섹터들을 살펴드리고 있고 개별 종목도 한 가지 볼까요? 감성 코퍼레이션 이 종목 오늘 리포트 시간에도 함께 체크를 드렸는데요. 지금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본의 스노우피크로부터 지금 의류에 대해서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노우피크가 최근에 정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캠핑 장비로서도 또 굉장히 또 잘 팔리는 그런 쪽도 지금 섹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감성 코퍼레이션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네요. 이 종목 뭐 의료 섹터도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시세가 굉장히 잘 나고 있고 오늘 시세 보시면요 8% 거의 9% 이상 지금 계속해서 탄력이 좀 높아집니다. 4,000원 선도 뚫어내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3거래일째 상승이고요. 차트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아직 오늘 수급은 집계가 안 됐는데 외국인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지금 수급적인 흐름들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감성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뭐 이 종목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저는 뭐 캠핑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네. 일단은 뭐 실적은 괜찮아요. 뭐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뭐 1분기에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2, 3%?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실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추세상으로는 뭐 일단은 계속 홀딩이죠. 뭐 가지고 계신 분도 홀딩하고 뭐 완전히 뭐 꺾일 때 한번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분할 매도 관점에서 뭐 조금씩 오르면 한 50%, 30%씩 좀 나눠서 파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판단은 입장보다는 좀 홀딩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국내 증시에 또 괜찮은 이벤트가 하나 있네요. AI, 그러니까 챗 GPT의 개발사죠. 오픈 AI의 창업자가 샘 올트만인데 이분이 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까지 뭐 아주 특별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AI는 저는 지금에서 상승 동력은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 쪽에 엔비디아도 이제 시장 어느 정도 상당히 그렇죠. 올라왔고 네. 저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나. 물론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이제는 좀 마음 AI라든가 뭐 코난 특히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빠질 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AI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실제로 미국에서도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동조화가 예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가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너무 큰 기대감은 현재는 좀 갖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 이슈로 체크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탄력이 저희 말씀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0.4% 강보합권 수준에서 2,610선 정도를 지켜내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약간 좀 헷갈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뭐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했는데 뭐 차익 매물 지금 이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외인들 동향을 보면은 소폭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뭐 내일 또 이제 휴일인 만큼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이는 좀 힘들지 않나. 외인들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네. 뭐 개인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계속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좀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예측해드렸고 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저는 강세인데 오늘 이제 조금 뭐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는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 조금 보면서 종목별로 뭐 순환 매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 시장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빠지면 계속적으로 저는 매수 관점 그리고 종목별로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순환매 돌아올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방향이돼 시장 지켜보시면서 좀 호흡 천천히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브리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RSD 인베스트먼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좀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거의 10원도 훨씬 넘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환율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일의 급락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원 30전 상승한 1,307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받으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 부동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44% 상승한 104.02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저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304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5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일 현물한 종가였던 1,305원 70전보다는 약 8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비농업 부분의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로 4.3% 오르면서 전월의 4.45%가 예상치였던 4.4%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전망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33만 9천 명 증가하는 등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7월에 금리 인상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31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큰 폭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되면서 환율은 1,300원 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1,310원 초반대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와 더불어서 글로벌 달러 상황을 반영하게 되면서 오늘장 4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밴드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환율은 1,300원 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05원에서 1,31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5원에서 1,313원 오늘 종가까지 흐름 잘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 브리프 시간 RS 인베스트먼트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